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16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3주차 토요 서울 경마는 총 9명의 기수들이 일요일 날 펼쳐지는 부산 국제시장배,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 출전으로 인해서 서울의 기수들의 기승 기회의 편중 현상이 돋보입니다. 외국인 기수와 일부 능력 기수들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여타의 기수들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당일 또 입마호흡적인 측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듯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번 고업은 데뷔전 치르고 있는 전력이라서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편성의 혹이라는 면에서는 고업이 갖고 있는 스피드는 발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10번 심플 스타일은 코너혹이 조금 미흡했었던 데뷔전 모습이었습니다만 데뷔전부터 1300m를 선택을 해서 이미 경험을 끝냈다라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만한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측에서 선두 2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1300m 두 번째 도전 직전에 3차기 아쉬움 만회야 할 5번 정상백호를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 끈기까지 보강이 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1300m 2선 최적 전개 다시 한번 기대치가 있는 7번 금자유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7번 독보천하가 정리해 줄 것. 나는 그래도 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강한 근성이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근성,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선입이 가능한 전력들 2번 미라클 호프와 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추천 경주 공략을 들어갑니다. 자, 53위 부중 단독 선행이라는 가장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이죠. 5번 가온포스 강조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응수도 가능해 보이기에 1700m 적정 거리로 예측이 됩니다. 8번 스카이 돌풍까지 수월하게 2선 외곽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9번 대변화 연투 기대치 높은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300m 레이스 출전마 9두 모두가 첫 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첫 거리 도전인데 이미 최단 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변화를 보일 그야말로 복병 가치 높은 말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그 내용 스타트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1월 16일 토요일에 스타트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2세마 경주예요. 미승리마 경주 아니고요. 4등급 상금주는 2세마 경주가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전 이하, 3전까지 출전이 허용되는 2세 말들 구도가 되겠습니다. 거리 경험이 모두 다 없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분석하는 데 차라리 수월할 수도 있겠어요. 1300m를 통과하지 못하는 전력들은 이 편성에서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으로 나서서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1300m 버티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죠. 이번 경주에서는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 빠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말들 위주로 공략을 하려 하는데 그 중심에 2번 파이팅 나우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파이팅 나우 같은 경우는 이미 데뷔 전부터 여유 있게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강한 상대였던 월드비욘드의 기습 선행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후차권 말들, 3위 이하 말들하고는 9마신, 10마신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여유 있는 입상이었고 그만큼 라스트 끝걸음이 튼튼하게 남아 있었던 말이 이번 파이팅 나우인데요. 안장이 교체되기는 했습니다만 신영철 기수와의 호흡도 그냥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 만큼
훈련 시 컨디션의 변화, 훈련 시에 힘이 더 붙은 걸음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5번 초동 로켓과 9번 콰이어트 아델, 여기에 7번 라온 빅맨 등의 도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5번 초동 로켓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역시 너무 빨랐던 흐름을 잡아내지 못해서 목차에 아쉬운 3위에 그쳤습니다. 초반에 이제 충돌 방해가 있었던 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인코스에는 잘 가담을 했었습니다만 그 방해, 그 어린 말이 초반에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는 게 의외로 충격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는 5번 초동 로켓이 늘어난 거리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입상권 한 자리를 노려볼만하다라는 판단. 9번 콰이어트 아델은 글쎄요, 이거는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앞말인데 실버울프의 후속 타루다가 지금 여러 두의 앞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콰이어트 아델이 얼마만큼 성장해 줄 수 있을지 우선 뭐 언니는 아니지만 언니 맞죠? 다이아로드가 있으니까. 다이아로드는 3살이니까. 어쨌거나 9번 콰이어트 아델 같은 경우에도 초반 초속이 다소 밀리고 있어요. 그건 힘이 덜 차서입니다. 힘이 덜 차서 조금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힘이 붙어가면서 순발력도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망이기 때문에 9번 콰이어트 아델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만으로는 추입 탄력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고 이 말의 기습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7번 라온 빅맨 이 말도 기습 선행 주의죠.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이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나머지 말들도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점과 라온 빅맨이 갖고 있는 그 끝걸음 자체는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데뷔전에 7번 라온 빅맨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모두 최단거리 1000m를 뛰었던 전력인데 그중에 입상했던 2번 파이팅 나우가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당시 월드비욘드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출발이 썩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종반 압도적인 걸음으로 반마신차 2착을 했죠. 종반 끝걸음의 여력은 너무나도 좋았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 당연히 더 유리해 보입니다. 2번 파이팅 나우가 되겠고요. 5번 초동 로켓은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직전에 초반 방해 여파 때문에 초반 전개에 살짝 꼬일 뻔했지만 중속이조와 미러 인코스 2선을 탔고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쳤고 최선 역주를 펼쳤습니다만 아쉬운 목차 3착이었는데 자 이번에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말로 평가가 되네요. 여기에 3번 열린 문이 자 데뷔 후 모두 최단거리 1000m 빠르고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앞선 가담은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모래 맞고 외측 나가서 초반에 좀 외측으로 삐져나가는 기르는 악벽을 보여 전개가 좀 아쉽게 풀려났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뛰는 힘을 보였어요. 자, 이번에 2km 감량 어찌됐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복병 가치 있는 3번 열린문 눈에 띄는데 김지영 의원 3번 열린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 한 자리 5두의 마지막 번째는 3번 열린문에게 저도 허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데뷔전 모습 자체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기습 선행이 실패하면서 아쉬웠던 전력이었어요. 데뷔전 내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에는 이 말 기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습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감량 기수 이점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기습 선행이 이번에도 주요하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 전력이라서 글쎄요. 저는 이제 기습으로 나갈 수 있는 말로 5번 초동 로켓하고 9번 콰이어트 아델을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열린문도 같이 기습이라고 한다면 감량 기수보다는 좀 더 노련한 기수에게 좀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직전 데뷔전부터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늘어난 거리 문제 없어 보입니다. 2번 파이팅 나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최근에 꾸준하게 경쟁력을 선보이거나 혹은 단계적 성장세를 보이는 신예마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말은 6번 마성투혼이 있습니다. 이미 최단거리 지난 8월 10일 날 입상 전력이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꾸준하게 6등급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였는데 직전에는 선두 외곽에서 경합을 하며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막판에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레이스 흐름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고
편성도 약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6번 마성투혼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선행 강공 작전도 주의할 듯하고요. 따라가는 전개에도 충분히 최단 거리 요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직전 대비 2kg 감량 51에 유리한 부담 중량이라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한 자리가 유력시가 됩니다. 6번 마성투혼이 되겠고요. 자, 도전권들. 자, 이번에 정성 주기도 안쪽에 1번 아워사이먼을 필두로 7번 이스트 챔프, 8번 바디스타가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자, 안쪽에 1번 이 아워사이먼은 자, 고질적인 요배통 병력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직전에도 공백 이후의 출전이었죠. 당시 이 1300m 레이스 적극적으로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닿아서 잡혔어요. 1300m 거리. 직전 경주 이후 다시금 요배통이 발병했지만 해서 이제 10주 만에 출전하는데 컨디션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게이트 안쪽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이고 직전 대비 줄어든 1000m 거리라면은 자,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두권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1번 아워사이먼의 선전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여기 7번 이스트 챔프가 직전 데뷔전 경주 다소 전개가 꼬이며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는데 당시 초반 전개 처지며 레이스 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3코너에서 타마필에게 밀려서 외곽을 크게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죠. 거리 손실이 컸어요. 외곽을 크게 돌고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느즈막한 스포트로 아주 탄력적인 끝걸음이 여력을 남겼는데 직전에도 코너에서 방해 여파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훨씬 더 높은 순위 상승이 예측이 되었는데 그런 여파 떨쳐내고요. 7번 이스트 챔프 요편성에서는 직전 대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구도로 보입니다. 종반 거리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7번 이스트 챔프가 되겠고요. 자, 8번 바디스타가 직전의 선두권 빠르고 강한 흐름 속에 당시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중위 외곽을 돌고도 4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앞선의 두 마필이 워낙에 강한 구도이기 때문에 이겨낼래야 이길 수가 없었죠. 자, 이번에 상대적으로 8번 직전보다는 살짝 안으로 들어왔고 기본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직전에 외곽 돌고도 종반에 걸음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죠.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 8번 바디스타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6번 마성투혼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매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추천드리고 있는 마번 4두는 모두 동일합니다. 우선적으로 6번 마성투혼 같은 경우에는 첨언을 하자면 직전 경주 당일 속보를 통해 추천을 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2위 승급 착순 불안하니 반드시 머리 아니면 없을 우승 아니면은 3위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위 승급 착순이에요. 마성투혼이라는 말은 현 등급에선 언제든지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당일 그 실전에서는 좀 더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8번 바디스타의 선행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아워사이먼하고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민병철 위원하고의 차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어쨌거나 1번 아워사이먼, 8번 바디스타도 선행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싶은 말은 10번 플라잉 토르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공백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순위 상승이 이루어졌던 전력이고 솔직히 내심 당시 편성에서는 최대 복병으로다가 저는 지목을 했었던 상황인데 4위에 그쳐서 너무 속상했단 말이에요. 2주 만에 빠른 출전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0번 플라잉 토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가 듭니다. 지난 3월 경주 이후에 평골절로 골편제거 수술을 받고 오랜 공백이 있었죠. 10월에 복귀 후 직전 경주 분명 앞선 강하고 빠른 흐름에 제법 적응하는 면모를 보였지만 당시에도 중위 외곽 돌고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제법 끈끈함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 경주에 좀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아 전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면 좀 더 높은 순위로 매겨보고 싶었지만 게이트도 외곽이고요. 내측에 빠른 말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만큼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요 편성 아닌 다음번 편성에 좀 게이트 안쪽 들어왔을 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편성 후기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6번 마성투혼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말, 직전 입상 이후 연투를 기대하는 말, 다각도로 보면은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상존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6경주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구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데뷔전 치르고 거리를 늘려서 도전하고 있는 신마들이 얼마만큼 성장세를 보여줄까 저도 상당히 주의 깊게 관심이 가는 편성입니다. 그 중심에 우선적으로 데뷔전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4번 도라운 뽀빠이를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도라운 뽀빠이는 뭐 직전 경주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유승환 기수가 마지막에 너무 여유 있게 말머리를 하지 않았나 싶을 만큼 저는 이제 데뷔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전력이니까요. 보고 있었던 부분은 근성 부분이었고 그 투지가 유감없이 발휘됐었던 데뷔전 내용. 그때보다 힘도 더 붙은 데다가 다시 한번 3번이나 4번이나 인코스인 건 외에 한 가지죠. 그렇다면 힘안배 면에서는 1300m 거리가 늘었을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은 4번 도라운 뽀빠이가 보여줄 수 있는 근성과 추입 탄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5번 드래곤보트, 8번 마이 로미오, 9번 1옵션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자, 5번 드래곤보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선행 1변도에서 이제는 멀로 기수와의 호흡 속에 선입으로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 직전 경주 3위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높아진 부담 중량을 극복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는 한결 낮아진 부담 중량은 수월해진 경주 여건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멀로로 안장을 교체한 이후에 말의 걸음이 확연하게 좋아졌다는 부분이에요. 비록 순위가 밀려서 3등이었을지언정 보여주고 있는 경주 내용 자체는 그 전과 더 좋아졌었던 따라서 승급전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8번 마이로미오는 도대체 문세영 기수가 왜 그렇게 기승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나요? 마이로미오가 보여줄 수 있었던 주행심사 때의 그 순발력과 탄력을 데뷔전에서는 더 빨랐던 강한 상대들 틈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외곽 질주를 했던 것이 결국 손해로 이어졌는데요. 마지막에 모래를 피한 전개 속에서 라스트 추입 한 발은 매력 있었던 걸음인 건 분명합니다. 신영철 기수라면 좀 더 나아지는 경주력 보여줄 수 있겠고 첨언하자면 이 말은 이세마 올해 5월달 페지그티점 그 경매에서 이세마로 12만 불에 구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이었어요. 지금 11월이죠. 그 사이에 미국에서 들여오고 경마장 입사해서 막 주행심사 치르고 데뷔전까지 치르고 지금 1300m 도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기대치는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9번 1옵션이 아마 최대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데뷔전부터 준비 과정은 상당히 양호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빨랐죠?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이번에 해볼 만합니다. 더 나아진 탄력, 9번 1옵션의 복병 가치까지 노림부는 경주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300m 첫 도전에 나서는 최근에 변화의 징후를 보인 마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중심 핵심 포인트의 마필은 4번 도라운 뽀빠이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직전 경주 그렇죠. 빠르고 강한 상대 흐름 구도 속에 중위 인코스에서 이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쳐 나가면서도 직선에서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오른 채찍으로 잡아주며 그래도 포차 3착이었죠. 종반 보여준 걸음은 향후 경주의 상승세를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순발력이 떨어지는 말도 아니고 가장 유리한 전개 여건과 능력 우위를 발휘할 4번 이 도라운 뽀빠이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8번 마이 로미오 도입 시의 기대치 걸맞게 이번에는 변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고 늘어난 거리 유리한 9번 1옵션이 있고 여기에 그래도 동거리 입상 전력 검증받은 전력이 있잖아요. 2번 파이팅 랭퍼입니다. 자, 골마경과 우비절 후정 등으로 공백 이후 지난 7월 달 복귀 직전 경주 1200m 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 이후에도 다시 이제 휴양 다녀왔습니다. 자, 빠른 흐름에 1200, 1300 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이고 전개도 수월하게 내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인데 자, 김지영 의원, 2번 화이팅 랭퍼 이번에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화이팅 랭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선행 선입이 자유롭게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 선입으로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 게이트의 이점까지도 이해를 하겠고 휴양도 심지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공백 복귀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57kg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파이팅 래퍼 자체가 체구가 당당한 체형이기는 합니다만 흐름 자체가 녹록진 않아 보여요. 제법 의외로 빨라질 수 있는 구도가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백 먼저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57 다음에 한번 이겨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부중이 다소 염려가 된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직전 데뷔전 3착의 아쉬움, 이번에 늘어난 거리 충분히 만회할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4번 돌아온 뽀빠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2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1600m를 시행한 것도 한 두어 달 가까이 되네요. 어느 정도 어떤 유형의 말들이 전기가 유리한지 나와 있죠. 자, 그런 부분들, 전개상의 이점과 최근에 유사거리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1600m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이번 1600m 앞서서 민백철 MC가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죠. 선행 유리, 외곽 분리, 추입 안됨, 거리적 특성입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편성 자체는 그래서인지 죄다 예전에 선행승 한번 안 거둬본 말이 없는 빠른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석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보여준 능력상 6번 문학스남이 비록 부담 중량이 높아졌어도 이 말이 갖고 있는 선추입력은 이 편성에선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직전 경주는 1400m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목차로 3위를 해서 진짜 속이 터지고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문학쓰나미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스피드 자체는 단거리에서는 추입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한 단계 올라서 있다는 부분을 직전 경주를 통해서 입증을 해낸 상태거든요. 56.5라고 한다면 오히려 앞선을 장악을 해서 힘한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1600m가 조금 이렇게 바깥쪽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길어요. 초반 그 직선 구간이 짧지만 넓어요. 길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폭이 넓습니다. 그 폭을 잘 활용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6번 문학스나미에게 우선 점수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1번 문학타이거, 5번 액티몬, 그리고 3번 우리 등의 말들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문학타이거는 이미 1200m에서는 선행 1순위로다가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빅투아르 기수와의 호흡속이라면 선행 강공은 필연이에요. 못해도 2선 인코스에는 1번 문학타이거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말들이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아예 추입 한 발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6번 문학스남이나 1번 문학타이거 바로 옆이나 바로 뒤에 응수할 수 있을 말. 그 말이 이제 3번 우리가 될 것이고요. 5번 에키몬처럼 아싸리 아예 이런 일반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아예 선입 추입을 할 수 있는 5번 액티몬 역시 승급전이기도 하고 좀 거리 감각은 이미 1800m 통과한 전력이니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승급전에 강한 상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상의 이점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3번 우리가 점핑 출전을 해서 감량 이점을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1600m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인코스에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 혹은 앞선 가담하기 쉬운 조건의 말들이 상당히 입상률이 높죠. 반대로 이제 외곽 게이트 배정 받은 말들은 어렵게 전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0번 태페션드는 제외하신 듯합니다. 여기 6번 문학쓰나미는 당연히 이번에 1600m 첫 도전이지만 앞선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선행선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지영 의원이 중심마로 6번 문학쓰나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1번 문학타이거가 코스 이점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여기에 2번 토암산 파워도 은근히 뭐 선두력도 있는 말이고 단거리에서 선행 나서 1승했던 전력도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1400m 승급전에서 2번 토암산 파워는 12번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그야말로 전개를 후미에서 어렵게 풀어낸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 안쪽으로 들어온 2번 토암산 파워도 선두 흐름에 따라가며 이번에는 한 2선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해 보이는데 뭐 인적거리 14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잖아요. 자, 안쪽 게이트 배정받은 2번 토암산 파워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는 10번 탭패션드보다는 2번 토암산 파워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1인 중에 하나인데 민병철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두 안에서 이제 밀렸던 이유는 3번 우리 때문에 밀린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3번 우리가 관심이 가서 어떻게 뛸지. 하지만 이번 토암산 파워 같은 경우에도 승급 이후에는 아직까지 적응기를 거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가 좀 깎이긴 했습니다만 전개상으로는 악착 같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복병 가치는 충분히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8번 레이몬드가 질문 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박명선 마주님 이 리빙TV 가끔 보신다고 제주 경매장에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추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서울 7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신 있는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전개를 앞선에서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다. 이게 포인트죠. 6번 문학쓰나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1600m 레이스의 유리한 전개 이점 살려볼 수 있는 말 또한 컨디션 절정에 다다른 말로 엄선해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9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현등급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 입상 이후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격돌 무대입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죠. 안쪽 들어온 1번 솔개 바람입니다. 이미 5등급 무대 승급전 무대에서도 지난 8월에 1300m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두 차례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앞선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다소 이제 전개가 아쉬웠죠. 직전에도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위 외곽 돌고 다소 이제 초중반 레이스에서 무리한 뒤 막판에 좀 아쉬운 전개를 보였는데 그래도 직선에서의 걸음은 충분히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최근 뛰어왔던 상대들보다는 약편성 만났고 게이트드 1번 배정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코스 1번 배정 받은 가운데 이혁 기수가 초반 전개를 후미에서 어렵게 풀어내진 않을 것이에요. 웬만하면 앞선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경주 여건이 유리해진 1번 솔개바람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모두 6등급 무대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10번 마하 썬더를 필두로 안쪽에 2번 쿠카켓 여기에 외선마 신분으로 5등급에 출전하는 5번 에코포스트 오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10번 마하 썬더는 고질적인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는데 그로 인해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고 직전 경주도 좀 기대긴 했어요. 헌데 김여정 기수가 악착같이 잘 제어를 해주며 당시 1300m 첫 승을 달성했죠. 직전에는 초반에 앞선에 나설 줄 알았지만
차분하게 후미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 코너에서 기대는 악벽을 잘 잡아주면서 자 직선에서도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외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김효정 기수가 잘 제어를 해줬고 직전에 중반 압도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말이죠. 이번에도 얼마만큼 마필의 그 주행 안정화를 끌어내는데 실전에서 얼마만큼 그 능력을 끌어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여튼 뭐 정상주기 들어왔고 직전에 막판에 보여줬던 걸음의 출중한 여력이라면은 승급전에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으로 10번 마하선더 강조드리고요. 2번 쿠카캣이 역시 직전에 동거리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섭니다. 직전 당시에는 초반에 선두 나섰다가 3코너 진입 시점에서 타마필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도 재차 이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2번 쿠카캣. 이번에 코스 안쪽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2번 쿠카캣이 되겠고요. 자 5번 이 에코 퍼스트 온이 외선마 신분으로 이번에 국산 5등급에 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상반기에 휴양 공백이 있었고 5월달에 16조로 이적을 했죠. 복귀 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모두 4등급의 강편성 무대였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의도적으로 5등급 국산마 5등급 무대에 출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거리 늘린 부분이 좀 더 능력 끌어내는 데는 호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로기스의 5번 에코퍼스트 온의 복병 가치까지 논해드리면서 자 서울 구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전개 여건이 유리해졌고요. 경주 운영이 상당히 내측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편성 잘 만난 1번 솔개바람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자, 요 편성 흐름에 걸맞고 당일 컨디션 우수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편성입니다. 솔직히 5번 에코퍼스톤도 저도 이제 복병 가치는 있는 말로 판단이 드는데 선뜻 손에 쥐기는 힘든 말인 것은 분명한데 과감하게 추천해 주셔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12번 글로리번입니다. 돌려드려야죠. 자, 글로리번 직전 계속해서 제가 민병철 의원한테 질문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대1이에요. 자, 결론 내리시죠. 글로리번이 이번 경주만큼은 분명히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편성의 혹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유형의 말은 아니에요. 마체가 작고 앞말이고 게다가 지금 외곽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기본화 편성이다 보니까 충분히 보이는데요. 1300m 기록 자체도 호기록이기 때문에 12번 글로리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지는 말인데 직전에는 블래싱 로드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쉬웠죠. 부정적인 견해는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김정일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마체 얇은 앞말의 외곽 게이트. 물론 경합을 피해서 전개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도 12번 글로리번이 그런 자신에게 부여된 단점을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차후에 그래도 선두권이 약하고 레이스를 좀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에서 노림수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저도 12번 글로리번은 다소 이제 하향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네, 서울 구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코스 2점에 전개 유리하고 편성 잘 만난 말로 평가가 됩니다. 1번 솔개바람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현등급 기복마와 직전 입상 이후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자, 대격돌하는 레이스인데요. 상당히 혼전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은 과연 선행을 누가 나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선행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마 선두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제 결론은 그래도 현등급에서의 입상 우승 경험이 있는 루미네스를 믿자였습니다. 3번 루미네스 축으로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루미네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종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다리 쪽에 계속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서 최근 높아진 부담 중량과 맞물려서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부종 때문이었는지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했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읽어주셔야 되는 유형의 말이에요. 저도 편성의 호기, 그다음에 인코스 이점 등등의 이유로 그 부분을 간과를 한 채 계속 추천을 드렸었던 것을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코스 이점에 부담 중량이야 55, 직전보단 낮아졌습니다. 핸디캡 경주로 돌아오면서 오히려 낮아진 케이스고요. 부담 중량 부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강도를 대폭 높이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루미네스가 선행을 나서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베스트 그 전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대적으로 전개상으로 유리한 말은 1번 금로열이죠. 선행, 선입, 추입까지 모두 다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다만 승급전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3번 루미네스에게 먼저 순위를 양보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좋아요. 1번 금로열 여전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강단과 근성은 4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번 천하영국과 6번 남손.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말들이 무너지는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올 수 있는 유형의 추임마들을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9번 천하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2번 아니면 다음, 2번 아니면 다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 경주는 너무 빨랐죠. 플래티넘 유로였어요. 선행마가. 그렇다면 잡기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스피드 환경이 오히려 이 천하영국에게 이 경합권에서 그 직선 추입 경합권에서 밀리고 이기고 하는 그 약간의 차이. 천하영국 때문에 스피드 환경이 힘들었었다라는 부분이죠. 스피드 환경은 지난주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니만큼 9번 천하영국이 한 단계 올라서 있는 걸음은 인정할 만하고요. 6번 남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입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니만큼 추입권에서의 한 발을 기대해보는 전력으로 평가드립니다. 네,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그 핵심적인 마필은 3번 루미네스로 보입니다. 과거 부마가 과천시장배 챔피언이었던 K탑이죠. 최근 두 차례 삐끗거리지는 했습니다만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안쪽 게이트 들어온 김에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고 충분히 요편성에서는 입상한 자리 지켜낼 수 있다. 이런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 1번 금로얄은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해 보이고요. 거기에 추입형 마필들 6번 남손 추천해 주셨습니다. 9번 천하영국. 자, 안쪽에 2번 스피드벨이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최단 거리를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며 우승할 정도로 스피드가 있는 말이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승급 이후에는 다소 아쉬운 전력,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초반에 앞선 장악에 실패하고 후미 외곽을 돌고도 막판에 아주 탄력적인 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 습성의 변경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안쪽 게이트 들어온 김에 초반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어 보여요. 게이트 여건 유리해진 2번 스피드벨.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8번 PK 전사를 물어보셨으면 제가 굉장히 움찔할 뻔했습니다. PK 전사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3번 루미네스 옆에 붙을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을 했고요. 2번 스피드벨은 저는 아직도 여전히 선행을 나가는 것이 더 매력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1300m는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직전에 송재철 기수가 이 스피드벨을 기승을 해서 추입으로 탄력을 엄청나게 잘 끌어줬어요. 그렇다면 이번의 선택은 선행일까요? 제 생각에는 추입으로 또다시 응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코스의 추입과 스피드벨은 불리한 전개일 것이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은근히 까다롭게 평가가 되는 레이스인데요. 그래도 그 핵심 포인트는 코스 안쪽에 전개를 선두권에서 풀어낼 3번 루미네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두 단촐한 편성이지만 출전마 대다수가 입상 도전이 가능할 정도로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현등급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자, 7번 한양공주가 눈에 띕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1700m 입상 이후에 최근 계속해서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자, 직전 경주 외선 편성의 앞선 빠른 구도의 1700m 레이스 은근히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며 착순권의 성적을 거두었죠. 입상마 이마신차였는데 직전 당시에는 파프스트리트가 이끌었던 그 빠른 페이스 중위 외곽에 승수를 했고
자, 다소 이제 외곽 도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이 여러 개 좋았는데 직전 당시는 슬링스톤의 팝스트레이트 앞선에서 결판이 난 경주였죠. 이번 경주 편성은 발빠른 선행마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7번 한양공주가 초반 전개에서 선두권에서 자리하고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편성 잘 만난 7번 한양공주를 중심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공백 이후 출전하는 3번 맘마 로마를 필두로 2번 검양, 여기에 5번 타우러스가 가세하는 형국으로 예측이 됩니다. 3번 맘마 로마는 올 시즌에 안말 대상 경주도 출전을 했었고 직전에 8월달 경주에 1300m 거리 자, 내측 최적의 전개를 펼치며 내선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 이후 발급 질병 등으로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없는 모습 속에 이미 장거리까지 뛰어봤던 전력이고 이번에 1700m 레이스 편성 잘 만난 3번 맘마로마가 되겠고요. 2번 검양이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쓰는 전략으로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선두 선입 작전으로도 단거리를 극복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1300m 레이스 출전에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자리 못 잡은 것이 페인, 막판에 걸음 여력은 좋았는데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말로 2번 검양 눈에 띄고요. 자, 5번 타우러스가 이제 관절염 병력 공백으로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복귀 후 직전 경주 1700m 거리 소폭 회복세의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1700m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회복세의 전력 5번 타우러스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서울 11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 전개까지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조건으로 보입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7번 한양공주를 중심으로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렇죠. 편성을 봤던 시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앞선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점을 찍는 포인트가 저하고 민물철 위원하고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5번 타우러스를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2번 검양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6번 동작과 8번 원더풀 럭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보시면 앞말보다 순말들 위주로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 동작은 질문 드려야죠. 제가 직전에 이 말도 질문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저 직전에 질문 받고 얼마나 긴장했었다고요. 이제 와서 추천 안 하기 있습니까? 직전에 체중이 많이 불어서 오히려 당일 한숨을 푹 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무서워 보이는데 6번 동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제가 직전에 이제 김재영 의원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봤던 말이었죠. 직전에도 저는 이제 좀 노림수를 두었는데 역시 막판 걸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당일 체중 불어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졸전을 펼쳤죠. 요 편성에서는 6번 동작이 길을 쓰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입상 전력이 지난 2월 달에 비가 많이 었던 불량지로 컨디션에 선행 강공 작전으로 1700m를 우승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부진해요.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6번 동작이 선두 장악에 나서준다라면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네요. 네, 11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적정거리 출전에 7번 한양공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2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작년에 화제 저희 리빙TV 방송의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죠.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 숨어있는 그 복병 세력들 저희가 끄집어내서 오픈해드리는 그 레이스입니다. 자, 12경주 상당히 혼전입니다. 선행마도 많고 빠른 흐름의 1200m 레이스. 당일 전광판의 흐름은 8번 님의 향기, 9번 금성왕제, 7번 벨트 스타, 10번 개나리송, 8, 9, 17, 4두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형국인데요. 이대로 끝날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김지영 의원, 액면상의 인기말을 자력으로 이겨낼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제 생각에도 7, 8, 90 이 라인에서 우승마가 한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이것은 예상에 불과하죠. 만약에 7번 베스스타가 그 휴양 공백 26주 만에 출전하는 그 공백을 무난하게 극복을 하면서 선행을 나섰다. 혹은 그리고 7번 베스트스타 바로 옆에 10번 개나리송이 붙었다. 이 2두가 7번과 10번 2두가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4번 말라카스 반드시 주목해 주십시오.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입과 추입이 자유로운 전력이고요. 승급 이후에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처럼 앞선에서 그대로 끝나거나 너무 빨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쉬움을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시 한번 인코스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입권에 자리 잡기 굉장히 유리하고요. 무엇보다 빠른 흐름 유리한 추입말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7번, 10번 선행 시 까만 모자를 찾아라 4번 말라카스 주목해 주십시오. 네,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의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붙일 수 있는 전개자유마 4번 말라카스를 김지영 의원은 복병 가치가 높은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4번 말라카스 주목해 주셔야겠고요. 자, 민병철은 2번 레이징 엔젤을 강조드립니다. 자, 물론 이번 경주 편성이 외측에 몰려있는 빠른 선행 맡은 바구니의 선두권이 복잡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앞선이 몰락할 수도 있는 레이스인데 물론 줄서기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2번 레이징 엔젤이 선두력이 상당히 출중한 선행형 마필로 보이는데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이혁기수 기용의 이 안쪽 2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편성에서 기습적으로 선두 장에도 나설 수 있는 구도로 보이고 있고 경합 살짝 피해서 내선에서 최적의 선입전을 펼쳐준다라면은 약간 인기도에서는 멀어져 있겠습니다만 기수의 기용 측면과 의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2번 레이징 엔젤이 분명히 복병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서울 12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자, 액면의 인기마도 관심을 두셔야겠지만 특히나 저희가 말씀드린 김지영 의원의 4번 말라카스, 민병철의 2번 레이징 엔젤 꼭 기억하시고 승식 활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설이 지나 강한 그런 강추위가 계속해서 한반도를 덮고 있는데요. 이제 한결 추워진 날씨에 당일 마필 경주마들의 컨디션 체크도 상당히 중요시 되어 보입니다. 네, 토요경마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